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지적 브랜드를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퍼스널 브랜드 편 세 번째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 네이버 포스트의 대표 에디터 중에 한 명인 사원 나부랭이를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인턴 나부랭이였어요. 저희 회사에 근무했을 때 인턴 나부랭이가 사원 나부랭이가 돼서 책까지 썼습니다. 콘텐츠의 정석. 누구든지 끌리게 만드는 콘텐츠의 정석을 썼는데 이 책의 상당 부분은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근우의 콘텐츠의 정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뷰, 2만 7천 명 구독자의 마음을 움직인 그 남자의 사회생활, 포스트 대표 에디터가 알려주는 콘텐츠의 A to Z. 일단 올리세요. 흑역사도 쌓이면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띠지에 있는 이 표지와 함께 장근우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에디터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이 노하우를 어떻게 공개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장근우 저자 소개를 먼저 해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 사원 나부랭이 네이버 포스트 그 남자의 사회생활 연재 에디터고요. 마이크 임팩트 스쿨 초빙 강사이자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고요. 누구나 아는 브랜디의 지금 기업 기술 블로그를 담당하는 또 전문가이자 HRD 분야에서 또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생활의 우픈 이야기로 사회 초년생을 위로하던 인턴 나부랭이에서 콘텐츠 하나로 인터뷰, 강연, 스카우트의 꿈을 이룬 사원 나부랭이로 이제는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레고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콘텐츠 정체성을 확보한 그 남자의 사회생활은 단 2년 만에 구독자 2만 7천 명,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이버 대표 포스트로 성장했다. 2015년 네이버 20픽 메인 에디터 활동을 시작으로 네이버 포스트 에디터스 데이 강연, 콘텐츠 에디터 양성 클래스와 마이크 임팩트 스쿨 등 강의를 통해 그동안 쌓은 콘텐츠 노하우를 공유해왔다. 콘텐츠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는 현재 IT기업 콘텐츠 매니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초보 크리에이터의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조언과 격려를 아낌없이 전하고 있다. 우리 지금 장근우 씨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좋은 클립을 읽고 소개하고 구독할 수 있게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또 글을 쓰는 또 작가로 활약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처음에 가지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처음입니다. 많은 얘기인데 이 글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인턴 나부랭이 사원 나부랭이가 되다. 내게도 인턴 나부랭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콘텐츠를 시작한 계기는 아주 단순했어요. 2014년 한글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황금 같은 휴일에 출근한 것도 억울한데 그런 날을 대놓고 놀리는 친구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일은 손에 잡힐 리 없고 그저 이 답답한 마음을 풀고만 싶었죠. 그렇게 네이버 포스트에 억울한 심정을 담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올린 첫 번째 온라인 컨텐츠였어요. 회사 불평을 쏟아내기 위해 우연히 시작한 일이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포스트를 회사 대표님이 보게 됐고 대표님에게 혼날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입에서는 의외의 말이 흘러나왔죠. 잘 만들었다는 칭찬과 함께 100회까지 연재하면 인턴을 수료해주는 것으로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이 구체적인 목표는 콘텐츠라는 길을 본격적으로 걷는데 동기부여를 해줬습니다.
바로 요 대표가 접니다. 브랜드 매니지먼트사인 MU의 인턴으로 들어왔던 우리 장근우가 포스트에 콘텐츠 100개를 연재하라는 미션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지금 그 친구의 길을 열어주는데 처음에 시작이었다라고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곳에서 일하며 배운 콘텐츠 인사이트 이렇게 정리합니다. 온라인에서 보여준 콘텐츠는 오프라인에서도 동일해야 한다. 즉 콘텐츠는 곧 나가 돼야 된다. 온라인 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그와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에는 프롤로그에서조차도 핵심 내용을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콘텐츠로 풀어야 한다. 꾸준히 소재를 만들려면 일상에서 시작해야 한다. 콘텐츠는 예쁘게 꾸미는 게 다가 아니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먼저다. 자, 그리고 개성 있는 콘텐츠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1인 콘텐츠로서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콘텐츠 관련 법칙들은 머릿속에서 모조리 지웁니다. 둘째, 이제부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콘텐츠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프롤로그를 지나 컨텐츠, 목차의 부분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챕터 1에는 후쿠오카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콘텐츠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새로운 것은 없다. 일상의 재발견에 대해서 관찰, 메모, 쓰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챕터 3에는 잘 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평범한 듯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챕터 4에서는 이야기가 술술 읽힌다. 독자와 함께 즐기는 콘텐츠의 비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챕터 5에서는 누구보다 재밌게 남들과는 다르게 희소성 키우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챕터 6에서는 보고 또 보고, 듣고 더 듣고, 콘텐츠 제작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챕터 7에서는요. 스팸과 홍보는 한 끗 차이다. 그러면서 콘텐츠를 지키는 홍보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챕터 8에서는 디지털 마당발이 된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콘텐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어줄 수는 없고요. 이 책은 필수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내가 지금 콘텐츠를 잘 만들고 있는지, 내 콘텐츠 소재는 진짜로 괜찮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조회수를 넓히고 사랑받는 콘텐츠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을 사실은 이 책 한 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그냥 매력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중에 몇 가지 부분만 소개할 거고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책 콘텐츠의 정석을 읽으셔서 여러분만의 콘텐츠 정석을 만들어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 책 저자 장근우가 이야기하는 거와 동일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처음에 이 콘텐츠를 발행할 때 회사 생활에 관련돼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라진 크리에이터들의 3가지 공통점을 정리해놨습니다. 첫 번째, 회사원으로서 공감되는 것들만 모아 연재했다. 회사나 상사 욕하기, 출근하기 싫어, 퇴근하고 싶어, 월요일 싫어, 금요일 좋아. 결국 회사원 하면 당연히 이 정도 내용은 공감되는데 그런 내용들만 연재한 사람들이 사라졌답니다. 두 번째, 자기만의 개성 없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낚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끌어왔는데 자극의 이 또 문제점은 뭐냐면 조금 더 자극을 주려면 다음번엔 더 강렬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번엔 더 강렬해야 돼.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찾다가 결국은 본인이 페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여기서 또 사라진 크리에이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세 번째, 회사 일이 바쁘면 연재를 미뤘다. 보통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뻘짓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 되는 일 먼저, 회사 일 먼저, 바쁜 일 먼저, 중요하다고 알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뒤로 밀려나게 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분야의 끝으로 끝장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만 있고 끝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컨텐츠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과정을 건너뛰지 마라 하면서 유행만 쫓는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S기업과 D기업의 콘텐츠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놨네요. S기업은 연말 술자리 건강하게 즐기기. 이걸 D기업은 우리가 술자리에 가야 하는 이유. 이렇게 나왔고요. 다가오는 새학기 어디서 살지. D기업은 연말 술자리 잔뜩 취한 그대를 위해 당신의 해장 음식 유형은. S기업은 장거리 통학로의 시간 활용법. 그렇게 나오면 D기업은 웰컴 투 장거리 통학. 결국 제목만 바뀌었지 그놈이 그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컨셉도 없고 팔로워, 조회수, 조회율 같은 이런 이 숫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컨텐츠로 전락하게 됩니다. 유행을 우선으로 여기는 크리에이터는 이 과정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본인만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적당한 시기에 맞춰 사람들이 읽을 법한 이야기를 짜깁기 하는 덕분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는 능력, 즉 편집력은 좋아질 수는 있어도 자신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온라인에 표출하는 능력은 늘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만의 분야를 사람들이 관심 갖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터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또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커지면 부담감도 커진다. 콘텐츠 제작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했죠. 콘텐츠 수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내용, 미천이 바닥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앞탕 거 했던 거 재탕하는 경우 되게 많죠. 공부가 짧아서 그래요. 미천이 딸리지 않게끔 그 분야에 확실한 깊이를 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내용을 읽고 준비를 해야 앞에 선 콘텐츠보다 점점 기대치 높아지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독자의 기대에 따른 크리에이터의 제작 열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런 콘텐츠 발행하기로 했어요 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반응을 폭발적으로 보여줍니다. 와, 기대해요. 그 콘텐츠 언제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깥의 사람들은 바빠요. 그래서 관심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조차도 관심이 떨어지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거를 인정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어올릴 때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해당 분야를 찾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시간을 버텨야 되는 게 이 핵심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아까 챕터 2에 새로운 것은 없다. 일상의 재발견을 통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찾는지를 소개했었잖아요. 여기에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나부터 알기 하면서 한 페이지가 완전히 이런 문장들로 차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3가지 단어는 땡땡땡이다. 여기에 본인을 채우는 거예요. 나부터 알기에. 2.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한 생각은 뭐뭐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뭐다. 6. 누구보다 뭐뭐는 잘할 자신이 있다. 9. 지금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누구다. 10. 올해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은 뭐뭐다. 11.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는 종종 아이고 우리 새끼 뭐뭐뭐뭐 박사네 라고 말했었다. 12.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을 만난다면 뭐뭐뭐라고 말할 것이다. 18.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뭐를 본다. 19. 돈 걱정 없이 1년간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땡땡땡땡을 하겠다. 20. 마지막으로 지금 이 책을 보면서 하고 있는 생각은 땡땡땡땡이다. 자, 이렇게 나부터 알기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1에서부터 20까지 아예 질문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본인의 답변을 적어놓게 되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꼭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었던 부분들이 바로 콘텐츠를 만드는 자신만의 룰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도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동그라미 하나에 콘텐츠 소스라고 써 있고요. 이것이 화살표를 통해 오른쪽 동그라미로 가면 콘텐츠라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 콘텐츠 소스는 말 그대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재료, 소재를 뜻한다. 쉽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바로 콘텐츠 소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좋은 콘텐츠 소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딱 맞는 콘텐츠 소스를 잡아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는 모든 걸 다 보여주겠어 라고 다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상대방에게 공 10개를 동시에 던지는 걸로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상대방은 몇 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개 다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고 하나라도 받아주면 이게 굉장히 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크리에이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10개가 넘는다. 이걸 한 방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이걸 받아내는 사람들은 그중에 한 개도 못 받아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욕심을 덜어내기 위해 우리는 룰을 세워야 합니다. 콘텐츠 메시지를 훨씬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룰은 커피 필터처럼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 하는 그 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룰은 이런 겁니다. 가령 장근우가 그 남자의 사회생활 시리즈에 가졌던 3가지 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콘텐츠를 연재할 때 꼭 지키는 3가지 룰. 첫 번째가 회사를 까지 말자. 두 번째, 상사를 까지 말자. 세 번째, 푸념하지 말자. 이런 룰을 딱 지키고 그에 맞춰서 하나하나 이 콘텐츠를 발행을 해나갔다고 하고요. 늘 소재는 곁에 있었다 하면서 콘텐츠 소스로 콘텐츠 만들게 하는 프로세스도 도식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다양한 콘텐츠 소스 중에 발견이라는 코너를 지나고 그 발견에서 하나의 컨셉을 잡은 다음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 그게 바로 콘텐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콘텐츠는 콘텐츠 소스를 낳고 결국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 콘텐츠를 통해 콘텐츠 소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한 덕분에 일상에서도 그 분야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꾸준한 관찰을 통해 콘텐츠 소스를 보다 빠르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령 하나에 집중하면 계속 그것만 보인다? 이렇게 소개하면 여러분이 많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쓴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된 것만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빨간색으로 된 것만 보입니다. 지금 저는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서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 안에 제가 제 눈에 보이는 빨간 거를 제가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연필통에 빨간색 볼펜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소화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얘도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 이 헤드폰을 꽂는 잭에도 빨간색 버튼이 들어져 있고요. 네이버 이 책, 지금 콘텐츠의 정석의 책의 띠지에도 덕후임을 드러내세요 하고 이 레고가 있는데 레고가 쓴 모자가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된 이 종이에도 빨간색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빨간색을 보겠다고 결정하잖아요. 그럼 빨간색만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안 하면 오만 개 다 보여요. 여러분이 콘텐츠를 만들 때 나는 왜 이렇게 콘텐츠 소스가 없지? 라고 할 때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하면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상황, 사물, 행동, 생각을 먼저 관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 자기만의 룰을 통해 콘텐츠 소스를 선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한 분야를 연재하다 보면 어느 것이든 그 분야와 엮어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레 콘텐츠 소스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해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책에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이 이거 내가 진짜 알고 싶었는데 이런 게 이 말이었네 라고 하는 소스들이나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제가 또 한 단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에 있는데요. 이야기가 술술 읽힌다. 독자와 함께 즐기는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기필코 보게 만든다. 클릭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야금야금. 뭐냐면 독자는 나열된 콘텐츠 목록을 보면서 이야기의 주제를 유추합니다. 후유증 이렇게 단어 하나만 띡 하고 내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단어 하나만 덩그러니 써놓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휴가, 후유증, 제안서 작성. 세 단어가 연속해서 나열돼 있고 이 단어들을 통해 회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콘텐츠를 만들면서 야금야금 단어를 정복하라. 그러면 회사 생활을 주제로 연재하고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줄 것이다. 자, 클릭을 유도하는 두 번째 방법, 숫자는 차근차근. 1, 2, 3, 4, 5. 이 숫자는 회차를 의미하죠. SNS에서 정기 연재를 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보면 대부분 제목 앞에 회차를 넣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제작한 콘텐츠의 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돕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크리에이터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다는 증거를 말해주기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0개를 후다닥 올리면 어떨까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가급적 그러기보다는 가능한 일주일 또는 격주마다 자신이 정한 날에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독자와 신뢰를 쌓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연재 기간을 정하면 독자는 자연스레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올리는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일종의 약속인 셈이죠. 약속을 지킬수록 독자는 크리에이터에게 신뢰가 생깁니다.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원동력이 생길 거고요. 콘텐츠에 공들인 시간과 꾸준함까지도 독자에게 증명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래도록 인기를 유지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호기심을 쑥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치 있는 제목을 쓰고 싶다면 전문가를 호출해라. 쇼핑몰 사장님들이 즐겨 찾는 쇼핑몰. 어떤가 얼른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지 않으세요? 디자이너의 작업대, 셰프의 점심, 기획자의 노트 등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제목에 등장한다면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클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거 책을 꼭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뭔지 좀 아시겠죠? 아마 이 책을 못 읽었는데 당신 브랜드 연구소를 통해서 이 책을 먼저 듣는 분들은 자신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제목을 이래서 내가 클릭이 없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calm down. 이번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언어 사용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대박, 쩐다, 존, 멋, 예, 맛 이렇게 얘기했죠. 존멋, 존예, 존마, 레알, 개, 깡패, 핵, 폭발. 우리는 강렬함을 위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놨네요. 여기 떡볶이 혀 폭발하는데 진심 레알 존맛.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죠. 감정을 전부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이자 유행하는 말을 씀으로써 독자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자 노력한 흔적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언어 사용법은 되도록 자제하는 게 좋답니다. 오히려 독자의 반감을 사기 쉽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자신이 평소에 쓰는 언어로 사용하는 게 좋답니다. 독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콘텐츠로 가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아요, 이 책. 그리고 시선을 쫓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해를 돕는 메시지 전달법.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더라도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고객의 눈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메시지의 순서를 정해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세로보다는 가로 문장에 더 익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 써놨는데 당연히 왼쪽에 있는 안녕하세요가 눈에 먼저 띄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식이면 앞에 있는 글을 먼저 읽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된 글을 봤을 때 윗줄과 아랫줄로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가 되면 당연히 왼쪽 위에 있는 것부터 읽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안녕하세요인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바꿔보라. 메시지의 순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작은 장치를 설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에이터가 메시지의 순서를 친절하게 구분해 주지 않으면 독자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먼저 읽어야 할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눈에 먼저 들어오면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에는 먼저 읽을 곳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름만 호명해도 누가 먼저 이 중심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인물의 상하 관계를 표현하고 싶다면 한 명이 반말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셋째, 행동으로 설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물들의 행동만으로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령 팔과 다리를 조금만 움직이면 여유롭게 걷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행동이 커지면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을태어 같은 짧은 단어를 덧붙이면 행동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 장근우의 콘텐츠의 정석에 보면 장근우 씨가 이 레고를 가지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굉장히 생생하게 볼 수 있거든요. 나부랭이 씨 안녕하세요. 앤드류 씨 안녕하세요. 실제 어떤 레고가 쓰였는지도 보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지금 이 정도만 소개한 것만 보더라도 와, 이 책 진짜 꼭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제 에필로그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조회수 0, 여전히 불안한 당신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슬퍼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이에요. 콘텐츠를 하나하나 쌓아가며 천천히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시간을 기록하는 예술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온라인상에 콘텐츠를 올리는 순간 업로드한 날짜와 시간이 모두 기록되고 동시에 크리에이터로서 살아오는 흔적도 남게 되니까요. 그것을 통해 누군가는 특별한 보상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쌓인 콘텐츠만큼이나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높은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레벨 높이느라 하루에도 몇 시간씩 게임하죠. 그리고 게임에 질려서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영원히 그 레벨에 멈춘다는 거, 이 진리를 콘텐츠에도 적용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개 만들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어떨까요? 콘텐츠 만들기 위해 공들였던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고 발전 가능성도 멈춰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콘텐츠 제작을 시작한 사람은 무척 많았지만 현재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멋지게 이어가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콘텐츠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솔직히 콘텐츠를 만들면 곧바로 사람들 반응이 빵빵 터지고 댓글도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조회수 100은커녕 10도 넘기기 힘들더라. 그리고 만들 시간도 없어. 뭔가 자꾸 할 일이 생기고 뭘 연재할까 생각만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해. 돈도 안 되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콘텐츠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 속상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급한 마음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럴 경우 자기만의 차별화된 소재나 주제, 컨셉 등 콘텐츠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극적이고 노출이 잘 될 수 있을까만 머릿속에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말처럼 목표 설정부터 기획, 제작, 홍보까지 기본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만의 콘텐츠의 정석을 만들 차례입니다. 더 이상 남들이 만든 콘텐츠 법칙만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마라톤 달린다고 생각하고 42.195km를 자기 페이스로 쉬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콘텐츠를 부지런히 만들어 보세요. 결승선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언젠가 그곳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이 저자인 장근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클릭하고 공유하게 만들까? 독자를 구독자로 만드는 콘텐츠의 비밀이 아주 차곡차곡 담긴 이 콘텐츠의 정석을 지적 대화를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퍼스널 브랜드 편 3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